땡큐. 네, 이제 제가 오프닝에서 명품 외교, 짝퉁 외교 그랬는데 그 문재인 정부의 대북 평화 정책을 가짜 평화라고 계속 그랬는데 국회에서 또 이번에 신임 안보실장 조태용 NSC 실장께서 가짜 평화라고 또 그랬어요. 평화가 가짜 평화, 진짜 평화가 있습니까? 아, 전쟁 없고 조용하면 평화고 시끄럽고 갈등하고 긴장하고 전쟁하면 그 평화 아니고 그런 거지. 그렇죠. 그런데 네. 명품 외교도 맞고 짝퉁 외교도 맞아요. 왜냐하면은 네. 일본 측, 미국 측 입장에서 볼 때는 반대 명품 입장에서 외교고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은 짝퉁 외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바꿔서 얘기해. 한미일 네. 우호 관계를 위해서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 입장에서도 명품 외교다 이렇게 하고 뒤바뀌었어요. 우리 국민 외교는 짝퉁 외교다 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화자찬하지 말자 네.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자화자찬 아니고 반성이다. 그렇게 네네. 해석해도 좋아요. 사실 말이죠. 실장님께서 이제 전문가시니까 제 아마추어로서 제가 이제 한번 여쭤보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예. 자꾸 이제 과거의 대북 평화 정책을 쇼라고 하고 보여주기식 쇼 또는 가짜 평화 이렇게 계속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노태우 정부가 정부 때 한러 수교를 했습니다. 1990년에. 그렇죠. 그리고 1992년에 한중 수교를 하고 예. 그 이후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다소간에 이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다소간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30년 이상을 평화를 지켜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입만 벌리면은 문재인 탓하는데 네네. 이건 윤석열 정부의 고질병입니다. 네. 고질병이기 때문에 이제 탓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전기료 올리면서도 문재인 탓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문재인이 일으켰습니까? 에디슨 네. 탓하지 왜 문재인 탓하냐. 그런데 1년이 넘어서도 자꾸 이렇게 문재인 탓 하면은 우리 국민들은 내 탓이요. 이렇게 나오기를 바라는데 이미 민심이 이반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사실 제가 수차 얘기를 했지만은 보수 정권에서 남북 관계는 획기적인 그럼요. 역사를 그은 적이 많습니다. 노태우 정부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박정희 대통령도 7.4 7.4 공동성명, 네네.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대러 대중 외교를 시작했잖아요. 심지어 러시아하고 네네. 외교를 소련이죠. 외교를 틀 때는 30억 달러 차관까지 줘가면서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를 한 것은 높이 평가를 받죠. 네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정책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그럼요. 진보에서도 평가를 사실 하잖아요. 5.18 네네. 군사 12.12 쿠데타의 원흉인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도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것은 국민적 평가가 다릅잖아요. 네네. 지금도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네. 비핵 개방 삼천이니 또는 박근혜 평화 프로세스 이런 것을 가지고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네네.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렇게 윤석열 정부처럼 완전히 북한은 닫고 네네. 미국과 일본의 안보를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동맹국으로 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것이 가짜 평화다. 네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외교란 건 말이죠. 갈등이 없는 나라하고는 사실상 친목입니다. 그냥 만나는 건. 그러나
갈등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나라끼리는 서로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당연하죠. 직접적인 대화 제의를 진지하게 해서 남북 간에 대화를 하고 중국과 대화하고 러시아와 대화를 한다면 그게 진짜 외교인데 지금 어떤 형태냐면 힘센 미국과 일본에 붙어가지고 쟤 좀 때려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언제부턴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대북 정책이 바뀌었어요. 네네. 항상 뭐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을 때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제이크 살리번 미국 NSC 보좌관도 도발을 규탄한다.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대화. 당신들을 침략하지 않을 테니까 네네. 외교적으로 풀자. 네네. 대화장으로 나와라. 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언제부터인지 네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일 음. 정상회담에서나 대북 정책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은 거론도 하지 않는다고요. 네네. 그래서 강대강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가짜 평화지 진짜 평화입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전쟁은 하지 않는 것이 최상입니다. 아 그럼요.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니까 뭐가 좋아요? 그게 전쟁이죠. 그게 전쟁이죠. 네. 그랬을 때 우리 국민이 죽고 네네. 우리 민족이 죽고 우리의 건설된 모든 것이 피폐화될 때 어떻게 책임을 져요? 지금 오늘 말이죠. 오늘부터 포천에서 한미 역대 최대 규모의 화력 시범이 있습니다. 한미 훈련이 있는 건데 네. 한미 첨단 전력이 총출동하는데 이게 물론 1977년부터 지금까지 11차례지만 17년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때 하고 그동안 안 했었거든요. 이번에 하거든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미 북한에서는 비난을 했어요. 전선으로부터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런 거 한다. 제가 북한을 접촉할 때 네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나 그 후 김대중 정부에서 접촉을 할 때 보면은 북한은 우리 군사 훈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당신들도 군사 훈련하면서 우리도 군사 훈련하는 것을 왜 비난하냐? 그야말로 이건 공격이 아니라 방어를 네. 위해서 네. 국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도 국방성으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저는 미국의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대대적 훈련을 하는 것은 뭐 좋습니다. 네네. 국방을 위해서. 그렇지만은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는 없다. 네네. 예, 그리고 북한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지 마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G7 정상 회의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업적으로 참가를 했잖아요. 그렇죠. 성과가 일부에서는 예. 실수하지 않은 것 자체가 성과다. 뭐 이런. 가장 큰 성과는 최근에 네네. 김건희 여사가 전혀 실수하지 않고 지금 외형상 네네. 조용한 내조를 하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저는 G7 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위해서 한일 정상회담에 몽땅 퍼주고 그 대가로 G7 정상회의에 가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둘러리를 서고 왔다. 네네. 비록 뭐 2분인지 5분인지 모르지만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얼굴이라도 뵀으니까 정상회담이라고 붙이니까 네네. 거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두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청을 해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자 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만남을 약속한 것 자체가 성과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자꾸 회담을 하고 우리가 필요한 맞습니다. 경제 문제나 네네.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해요. 네네. 이것은 성과이지만은 우리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후쿠시마 네네. 오염수 방류를 위한 둘러리를 서고 것, 또 네. 일부에서 방류도 하기 전에 농수산물 수입을 해라 하고 네. 요구를 한 것은 아주 패착이죠. 잘못이죠. 네.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G8 심리적 아니, G8국가 그게 뭐 사실상 핵공유 사실상 핵보유 심리적 핵 그건 말이죠. 어떤 대학 심리학과 교수들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그 정신병을 고치는 정신병 전문 의사가 네네. 심리적으로 네네. 그렇게 타이르는 것 같아요. 네네. 그것은 뭐 외교 무대에서 그런 말 있나요? 심리적 사실상 심리적. 지금 우리는 뭐 심리적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렇죠. 네,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야 뭐 우리 사실상은요? 사실상 아니죠. 이게 이제 오늘 아침 연합뉴스를 보도를 보니까 시찰단이 일정도 전혀 공개가 안 됐다는데요. 아니 시찰단 명단도 공개하지 않잖아요. 어디를 가는 것도 공개하지 않고 네. 이 원장 하나만 딸랑 나와서 얘기하고 발표하고 그 시찰단은 도망쳐 다니는데 뭐 그 가운을 입었으니까 꼭 우주인들이 도망쳐 다니는 듯 그렇게 피해 다니더라고요. 우주인들. 그런데 이미 그건 답정너 아닙니까? 그렇죠. 네. 보니까 자료를 아시겠지만 자료를 보니까 이미 8년 전에 2015년 8월에 그때 IAEA에서 오염수를 방류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IAEA는 네네. 친일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IAEA 사무총장이 일본 사람이지. 그래가지고 이미 그때 8년 전에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IAEA에서 권고를 그리고 일본이 네. 재정적으로 두 번째로,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IAEA 분담금을 미국 다음으로 많이 내요. 네네. Money talks everything. 그러니까. 돈 내는 사람이 최고인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IAEA는 신뢰받는 기관이고 그러니까 뭐 이미 다 정해놓고 그쪽으로 아니, 다 뭐라고 이거 정말 들러리 선단 말이 맞는 거 한덕수 아니에요? 총리 야단치지 마세요. 그럼 아, 총리가 네. 그 얘기하지 그러면 IAEA 신뢰할 수 없으니까 아니 그래도 검증단 일국의 보냅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총리 아닙니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총리도 모르겠어요. 박지원이 총리라 하면은 이건 안 아니, 됩니다 하고 한덕수 대통령한테 총리 딱 걸어야죠. 일국의 총리인데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거야 뭐. 그러면 한덕수 총리하고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서열이 누가 더 높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더 높죠. 그 요즘 보세요. 확 네. 치고 나오는 거. 저는 이런 게 있어요. 기사를 찾아보면 저도 이제 그 기사 검색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네 하고 놀랐는데요. 국무회의를 요즘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리 4주째인가 이렇게 주재하면서 계속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하도록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끔 이제 한덕수 총리가 주재할 때가 있어요. 예. 한덕수 총리가 주재할 때 무려 3번이나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각했답니다. 그래서 그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 기사를 그것도 아니 3번씩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한테 잘 보여야 될 입장이에요. 아니 대통령께서 주재하실 때는 지각 안 했어요. 좀 무슨 일 있으면 지각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걸 아니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하필이면 한덕수 총리가 주재할 때만 한덕수 무슨 일이 총리는 있습니까? 대통령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각하는 거지 뭘 그래. 아니, 저는 서열로 생각했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경찰에서 수사 결과 오더라도 불기소 처분하세요. 제가 이렇게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총리가 주재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주재한다고 해서 국무회의에 무슨 특별한 국가적 일이 있으면 사전 통보를 하고 늦게 갈 수도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그러한 때 저도 장관을 했잖아요. 네네. 저도 비서실장 했기 때문에 국무회의 멤버예요. 네네. 그렇게 됐을 때는 만약에 늦게 될 경우에는 차관을 대참시키고 네네. 또 못 갈 때도 차관을 대참시키는데 그것은 이미 총리실에 보고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3번씩이나 지각을 했다고 하면은 한동훈 장관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한 왜 번이면, 대통령 네.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한덕수 총리 앞에만 서면 커지는가? 아니, 그러지 그게 마라 이거지. 분명히 이건 보도 내용이라 제가 말씀드려서 이게 저는 그런 거 안 봤어요.
저는 봤어요. 예.